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유병훈 전 세무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 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어제 자수했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증인 신문 이틀째인 29일 학생들이 세월호를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박영미가 부릅니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끝없는 풍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끝없는 풍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그댄 끝없는 풍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투표가 실시되는 곳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 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 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 곡성,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투표는 지난 25일에서 26일 실시된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소지 인근의 유권자별로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진행된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 30분을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결과에 따라서 향후 여야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도 달려있다. 여야는 현재 15곳의 재보선 지역 중 8곳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9일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 수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당이 안정적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3년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 활성화로 서민 주름을 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사고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세력은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뿐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을 견제할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 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혜정 씨가 어제 자수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양 씨는 자수할 때까지 줄곧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머물렀고 지난달 12, 13일 검경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때도 금수원 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 수사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양 씨는 유 씨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3일 전부터 자수 여부를 갈등하다 어제 아내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5월 25일 전남 순천시 별장 숲속의 추억 인근 야망연수원을 빠져나온 뒤 유 씨와 연락한 적이 없으며 5월 24일 이후 유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른 도피 조력자 존재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양 씨의 검거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던 유 씨의 사망 직전 행적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씨는 5월 3일 유 씨가 양 씨의 처제 집에서 순천 별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유 씨를 수행하며 운전과 은신처 마련 등 도피를 도왔던 인물이다.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가 적용돼 수사 초기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양 씨는 5월 25일 야망연수원을 빠져나와 전주 동서집 장례식장을 거쳐 금수원으로 도주했고 이후 검경은 행적을 놓쳤었다. 하지만 유 씨는 검경이 지난달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금수원을 지하시설까지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금수원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당시 검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양 씨는 또 5월 27일, 28일 금수원을 벗어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명수배된 김엄마, 김명숙 씨를 금수원에서 만나 5월 25일 순천 별장에 두고 온 유 씨를 도울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1일 금수원 2차 압수수색에 이어 6월 12일 3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검경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날 자수한 뒤에 14시간가량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재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씨의 부인은 이날 재소환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는 조사할 게 많아 인천구치소에서 재워야 할 것 같다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증인신문 이틀째인 29일 학생들의 세월호를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건데 단순 교통사고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증인신문 이틀째인 29일 학생들의 세월호를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경이 사고 당시 적극적인 구조 시도 없이 갑판에만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17명이 증언했다.
4층 B28 선실에 있었던 모양은 선실에서 가판까지 오르막인데 옆방에 있던 아저씨가 커튼을 뜯어서 만든 루프를 내려주어서 잡고 올라왔다며 가판에 도착해보니 해경이 계단 옆 외벽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모양은 해경이 위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친구로부터 해경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올라오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모양은 가판에 있던 해경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말했다. 모양은 이 사고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욕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았다. 누리꾼들이 댓글 다는 것에 저희는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것인데 단순 교통사고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방에서 나올 때 제 침대 건너편에 있던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친구는 못 나왔다. 나중에 그 친구가 바닷물에 잠기는 모습이 떠올라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모양은 대기하다가 탈출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 처음부터 대피하라고 했으면 훨씬 많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배 앞에 구명보트라도 있었다면 뛰어내렸을 텐데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여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도운 남학생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벌은 잘 모르지만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사고를 묻진 않지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낸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평생 끌고 갈까 두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화랑세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점진적으로 가격 제한 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이로 인해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 때 물량 제약을 받아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전 세력들이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등의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상한가가 사라지면 시장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져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2012년 말 한국거래소가 한 차례 상한가 제도 확대 폐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시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중지한 뒤 한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달 말 또는 8월 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장법인이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증시 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우리 사주 강매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을 고쳐 노사협의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16포인트 오른 2061.97로 마감하며 사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피가 2060포인트를 넘은 건 2011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외국인은 이날 약 3,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11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정희성이 부릅니다. 사랑하니까.
아까울 것이 없구나.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멋지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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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네,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협상이 여야의 이견으로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짙어진 가운데 다음 달 4일에서 8일 실시할 예정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출석 증인을 정하기 위한 협상 결렬로 청문회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청문회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29일까지 증인을 정해야 날짜에 맞춰 청문회에 부를 수 있었다. 30일부터 하루씩 합의가 늦어질 때마다 세월호 관련 증인을 청문회에서 신문할 시간도 하루씩 줄어들어 청문회 자체가 부실화할 상황이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당 위원들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 회의를 열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중으로 청문회 1, 2일차 증인 채택을 해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문회 증인에게 7일 전 출석 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려면 청문회 1, 2일차 증인 명단부터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7시간 이상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에 너무 몰두해 있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파행됐다. 여야가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확정하더라도 7일 전 출석 요구서 송달 원칙에 따르면 청문회 사흘째인 다음 달 6일에야 증인을 처음 부를 수 있게 된다. 특유의 의결로 청문회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여당은 8일에는 끝낸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이날 진전이 없었다. 야당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여야가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후폭풍에 대비해 엄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여야는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잔뜩 엄살을 부렸다. 서로 기대치를 낮추며 재보선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성화 및 국가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한 151명은 여당 의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8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승리 기준에 대해
4곳 플러스 알파라고 강조했다. 현재 147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여섯 곳은 이미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엄살작전을 펼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승패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와 당 지도부 등 여권이 받는 충격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호막치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거대상 지역 15곳 중 9곳이 새누리당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최소 8곳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엄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 새정치연합 의석은 원래 5석이었고 한 석이 비교섭 단체 의석이었다며 6석을 얻으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에 조금 더 표출될 수 있다면 6석보다는 조금 더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6석 발언은 얼핏 야권이 차지했던 종전 의석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통적 텃밭인 호남 지역만 4곳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치를 너무 낮췄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 안팎에선 선거 전 초반에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우세한 판세를 보였다가 권은희 전략공천 파문 등으로 역풍을 맞은 상황을 모른 척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엄살 작전은 이번 선거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역풍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경기 수원벨트 3곳에 다 걸기하고 있다. 수원벨트 3곳 중 2곳 이상에서 질 경우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에서는 누가 지든 상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5곳의 선거구 중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을 꼽는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있고 여야 세력 구도 재편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9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동작을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에서는 단일화의 파괴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새로운 연대 방향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더 나아가 정권 심판론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다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7%포인트나 졌던 동작 지역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서 여권으로서는 수도권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셈이라며 여기에다 나 후보를 포함한 비박계의 당내 약진으로 여권의 구조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야권 단일화에도 야당이 패배하면 서울 보궐선거에 후보조차 못낸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며 반면 여당이 지게 되면 새정치연합의 공천파동 후폭풍으로 유리했던 수도권 선거구도가 유병헌 수사 등으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으로 무너진 것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전체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승리하면 당장은 야권이 좋을 수 있지만 곧바로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이 서울과 수도권의 지분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도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권 단일화라는 추악한 뒷거래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내려져야 이런 협잡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는 피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과 함께 노회찬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세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도연아가 부릅니다. 호전모.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39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하반기에도 흑자 흐름이 지속돼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어제 한국은행의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7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보다는 11억 6천만 달러 줄었지만 2012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92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인 작년 상반기에 312억 6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6월 상품수지 흑자는 66억 5천만 달러로 전월 91억 3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기 때문이다. 상품 수출은 5월 523억 8천만 달러에서 6월 502억 8천만 달러로 줄고 수입은 432억 5천만 달러에서 436억 3천만 달러로 늘었다. 품목별 통관 기준으로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위주로 6월 수출이 증가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세가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철강 제품이었다. 6월 수입은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위주로 늘었고 광물, 가스 등은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도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였다. 한편 수출이 늘고 수입은 더 줄어 발생하는 흑자를 일컫는 불황형 흑자 논란에 대해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불황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상흑자가 아니다.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업이 약 5천 개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어떤 기업에 세금을 매길지 기준을 정해보니 전국 50만 개 기업 중 규모로 상위 1%인 5천 개쯤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포함된 모든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을 포함해 63개 그룹사에 1,677개 계열사가 지정돼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지만 자기 자본 기준으로 400억에서 5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3천여 곳 함께 이상인 중견기업 3천여 곳도 함께 과세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으로 유보금 과세 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한 뒤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당, 투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 임금, 배당 세 부문에서 이익의 60-70%를 쓰지 않거나 임금, 배당 두 부문에서 이익의 20-30%를 쓰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보금 과세에 대해 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개최한 사내 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세금을 매긴다면 동일한 과세 대상의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정책 투명성 확보와 규제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한국의 빅맥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달 측정한 한국의 빅맥 지수는 4.0으로 올 1월에 3.47보다 15.3% 올랐다.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4달러라는 뜻이다. 빅맥 지수가 오른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빅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가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비교해보기 위해 1년에 2번씩 발표하는 지수로 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산출한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재료나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빅맥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노르웨이로 7.76달러였다. 이어 스위스, 베네수엘라, 스웨덴, 브라질 등도 빅맥 지수가 높았다. 한국은 57개국 중 28위로 1월 35위에서 7계단 뛰어올랐다. 일본은 빅맥 지수가 3.64로 이번에 35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빅맥 지수는 지난해 1월만 해도 한국보다 높았지만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달러와 환산 가격이 계속 싸지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역전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미도의 노래입니다. 또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그리워서 찍고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찍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정말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찍고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개성의 주 청춘평양을 그리워서 찍고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찍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벌써 전주의 기온이 32도, 대구는 30.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한 낮 기온 서울, 대전 32도, 제주 30도, 전주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작은 우산 준비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간접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태풍의 진로나 강도가 유동적이어서 날씨 상황도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주 남부지방으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부분의 열차는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준비된 열차도 휴가 떠나시는 분들로 예매율이 높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시간이 필요한 오후 2시나 3시 때 준비된 열차 이후 일부 열차에 좌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의 하행선 열차도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이미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춘천역에서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 좌석을 구하실 수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오전과 오후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예매율과 이용률이 높으니까 주중에 열차 이용객 있으신 분들도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예약은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조영남이 부릅니다. 지금. 지금 우린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닌 것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달라졌다고 먼저 말할 자신이 없을 뿐. 저만 지워있는 이별이 정명코 무섭진 않아. 그 마음에 빛바람이 쓸쓸해 보일 뿐이지. 진정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사랑은 왜 변해만 가는지. 지금 우린 그 옛날의 열정이 아닌 것.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용
쓰며 이젠 안녕 이젠 안녕 돌아서야지. 네, 다음은 사명기사입니다. 세월호 첫 구조에 나섰던 목포해경 123 경비정이 침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승객을 향해 탈출 안내 방송을 수차례 했다는 해경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실제로 123 경비정은 탈출 안내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탈출 방송을 한 것처럼 뒤늦게 함정 일지까지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29일 새벽 123 경비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를 공용 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윗선 개입 여부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경위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작성된 함정 일지 한 장을 찢어내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일지를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근무 일지에는 사고 해역에 도착해 오전 9시 30분부터 35분까지 5분간 세월호를 향해 퇴선 방송을 했다. 오전 9시 47분 123정 직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체 진입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경위를 포함한 당시 경비정에서는 그 누구도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선체 진입을 시도하거나 선체 진입을 지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위는 세월호 침몰 이후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함정 일지를 필기하고 다시 작성해 마치 적절한 조치를 다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지에는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대부분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비판이 거세진 4월 28일 김경위와 123정 직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경위는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퇴선하십시오라는 탈출 안내 방송을 5분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경위는 방송 듣고 나온 승객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방송을 듣고 3, 4분 후 좌연 한미 쪽에 사람이 보여 저희 단정이 최초로 먼저 가서 구한 겁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당시 기자회견이 위조된 함정 일지에 꽤 맞춘 회견으로 보고 해경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19.3km 떨어진 해역에 있던 123정은 오전 9시 30분쯤 사고 해역에 해경 구조선 중 최초로 도착했다. 당시 세월호는 50도가량 기온 상황이었다. 대원 13명이 승선한 123정은 이동하면서 세월호 승객이 450명 이상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갑판과 해상에 승객이 보이지 않자 배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만 구조하고 객실 내 승객들의 탈출을 적극 유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정 일지는 당일 당직관이 4시간 단위로 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출력하고 차곡차곡 철한다. 시간대별 구체적 구조 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결제 권한은 출동한 경비정 또는 경비함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지가 위조된 사실만 확인하고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작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김경위 역시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경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임무를 게을리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경위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김경위는 부실 구조 책임으로 사법 처리되는 첫 해경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123 경비정뿐만 아니라 초기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 122 구조대와 특수구조단, 특공대 소속 해경도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가 어제 자수하면서 국내 도피 중이었던 유 씨 일가 및 측근들은 모두 검거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나흘 후인 4월 20일 검찰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 씨 일가 비리 수사에 나선 지 100일 만이다. 그러나 도피 조력자 검거의 진짜 타깃이었던 유 씨는 한참 전에 숨진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의 최후 행적을 밝히기도 어려워 보인다. 신병이 확보된 인물들 중에선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을 물을 만한 당사자도 마땅치 않아 빛이 발했다는 평가다.
유 씨의 경영비리에 관여하거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주요 인물은 33명. 이 가운데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이재영 아해 대표 등 세무그룹 계열사 임원 8명이 회사 돈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유 씨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씨 일가 10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부인 권윤자 씨와 형 병일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우균 씨 등이 지난달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두문불출한 장남 대균 씨도 지난 25일 검거돼 구속됐다. 유 씨의 도피 조력자 13명도 모두 붙잡혔다. 5월 말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여비서 신모 씨와 제2의 김엄마인 구원파 신도 김모 씨, 신엄마 신명희 씨 등이 지난달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대균 씨의 보호자 박수경 씨와 하모 씨도 지난 27일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로 구속됐으며 28일 김엄마 김명숙 씨와 양 씨 부인 유모 씨가 자수한 데 이어 어제는 유 씨의 최후 행적을 밝혀줄 인물로 지목된 양 씨까지 검찰청사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은 유 씨의 경영비리와 세월호 침몰 간 연관성의 규명이라는 수사에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 장남 대균 씨의 횡령 배임의 99억 원 가운데 35억 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서 빼돌렸다는 게 그나마 유의미하긴 하지만 상당 기간 예술가로 활동해온 대균 씨가 세월호 불법 중축 등을 인지하거나 지시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양 씨가 청해진 해운 선박 수리를 도맡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관건은 혁기 씨 등 해외 도피 중인 유 씨의 자녀 및 최측근들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행방이 묘연한 혁기 씨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액수만 599억 원으로 유 씨 다음으로 많다. 유 씨를 제외하곤 세월호 침몰을 낳은 부실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49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쯤 국내로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유 씨의 재산관리자로 알려진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검거도 급선무인데 유 씨의 각종 비리를 가장 낱낱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중국의 전직 공무원에게 위조 증거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출입국 관리소 전 직원 임모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심리로 열린 증거 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임 씨 진술서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실의 북중 출입경 기록은 진실하다는 취지였다. 해당 출입경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유 씨는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신유성의 멋져 불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멋져 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세상에 너보다도 멋진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야 예스라인 몸매는 아니지만 V라인 얼굴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너보다도 잘난 여자 묻고 싶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나는 빠졌어 네가 참 좋아 지금 내 눈에 네가 최고야 멋져 불어 네가 나의 여자라서 멋져 불어 대박이야 최고의 여자 멋져 불어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멋져 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세상에 너보다도 멋진 여자 있을까요 없을 거야 S라인 몸매는 아니지만 V라인 얼굴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너보다도 잘난 여자 묻고 싶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나는 빠졌어 네가 참 좋아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중재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장기전 대비까지 공언하며 이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잠깐의 소강 국면 끝에 폭격이 재개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다시금 민간인과 어린이 사상자가 속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TV연설에서 자국민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건설된 하마스의 땅굴과 로켓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번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평화의 선행 조건으로 재차 강조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하마스 측은 네타냐후의 위협에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도 겁먹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어린이 대학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자 서부 샤티 난민촌에서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공원 놀이터에 떨어져 12살 이하 어린이 9명이 숨지는 등 이날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또 무인기와 탱크 등으로 가자 최대 병원인 시파 병원 인근과 가자 유일의 화력발전소를 포격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지난 25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한 임신부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제왕절개 수술로 살아남았다는 기적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사상자가 속출하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인 야세르 아베드 라보는 29일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단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정파가 24시간 휴전을 제안한다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로 파견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 제안에 즉각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지난 4월 중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민간인이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정부군의 포격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8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시작된 후 799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11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442명이며 이 중 2,155명이 민간인이었다. 10만여 명의 동부 주민들이 공습을 피해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됐다. 민간인 사망자 상당수는 반군에 장악된 동부 탈환을 위해 공세를 펼치는 정부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의 공격으로 지난 12일에서 21일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군이 넓은 영역을 부정확하게 타격하는 비우드그라드 로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군이 군사장비를 민간인 거주지에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반발에 독립까지 선언한 상태다. 정부군에 의한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동부의 반정부 정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만약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고 동부 지역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분노가 남아있을 것이고 화해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현장 인근에서는 이날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이어져 국제조사단이 사흘째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어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교전을 중단하고 현장 접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장 통제권을 확보한 뒤에야 국제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율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저우융캉 사법조사설은 파다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 장정과 당 기율검사기관 안건검사 공작 조례에 따라 저우 전석의 기율 위반 혐의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정식 안건으로 입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저우 전석에는 그동안 1,000억 위안대의 뇌물을 챙기고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함께 정변을 도모한 혐의로 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중화권 매체 보도가 잇따랐다. 또 전 부인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전 서기가 사법 처리될 경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10여 년간 중국의 경찰, 검찰, 법원, 정보 등 사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으로 지도부가 교체된 뒤 정치적 기반이었던 석유방과 쓰촨방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궁지에 몰려왔다. 저우 전 서기 아들 저우빈도 불법 경영 등 혐의로 후베이성 이창시 검찰에 체포됐다고 재경망이 이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에 따른 국가의 통치에 대해 집중 다루기로 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장기 집권 플랜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베 총리는 9월 초로 예정된 개각에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을 안전보장 법제 담당상에 앉히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권 여당 내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 이시바 간사장에게 집단적 자위권의 각의 결정 후에 관련법 제정을 맡긴다는 것이지만 실제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 차기 영순위로 불리는 이시바를 간사장 자리에서 빼고 내각 안에 포진시킴으로써 내년 가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즉 이시바를 아베 총리의 수족으로 자리매김시켜 아베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두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출, 2016년 중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까지 총리로 남겠다는 장기 집권 구상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는 아베에 있어 눈엣가시다. 이시바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다. 지방당원과 서포터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만으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1차에서 2등을 한 아베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아베는 일단 정권 출범 초기 이시바에게 간사장 자리를 주면서 회유 제스처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장애물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는 우파 성향이긴 하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아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한다. 이시바는 아베의 입각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백의종군을 택해 아베 정권에 자유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노래입니다. 쏘리쏘리.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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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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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Come on. Shaking a bit, shaking a bit, shaking a bit, shaking a bit.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녀는 위험해. 매력이 너무 넘치는 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랑은 위험해. Out of control, losing your way. Sh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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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push up, push up, push up, 숨이
꼴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기 나선 신호 하나밖에 안 보여 나는 내가 자리 잡았는지 내게 말해줘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착각해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리냐고 그걸 몰라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래 들이치는 거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Sorry Dance Sorry 다 같이 Shorty I like that Sorry 소리 질러 Shorty Hey 이제 그만 내게 와줄래 정말 미칠 것만 같아 난 너만 사랑하고 싶어져 돼 다시 한눈 팔 생각 없어 애인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내가 되고 싶어 모든 고민 슬픔 함께 간직하고 시간을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바란 사람 네가 바로 그때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Hey Shorty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세월호 개혁 손 놓은 여야 해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이 법정 증언대에 섰다. 어제와 그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공판에서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다.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해경의 구조 행태에는 할 말을 잃게 된다. 학생들은 이런 증언을 했다. 해경은 고무보트에 탄 채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도 해경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해경이 생존자들이 빠져나오던 출입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을 말하는 증언인가? 해경이 오면 구조해줄 것인가? 해경이 오면 구조해줄 것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배신을 당했다는 증언이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해경,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숨져갔다. 통탄스러운 것은 자력으로 탈출할 기회마저 막아버린 선장과 선원이다. 사고 당시 선내에는 단원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됐다고 한다. 그 사이 선원들은 승객을 내팽개친 채 도망쳤다. 학생들은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을 밟고 많은 인원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 한마디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배어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째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가 혁신을 말했다. 혁신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감이 없지 않다. 국가 혁신을 이룰 디딤돌은 무엇인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공직사후의 적폐를 뿌리 뽑을 김영란법 원안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디딤돌 중 하나다. 여야는 절실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들 법안에 대해 별 말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며 정쟁만 벌이고 있을 따름이다. 무능했던 해경과 무엇이 다른가? 단원고 학생들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적폐를 뿌리 뽑을 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종교계의 이석기 탄원 논란을 보며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보수단체 및 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교 지배자, 종교를 빙자한 좌익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종교 수장들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 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판단과 관용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에 낸 종교계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도법스님, 성공의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주로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이렇다. 이석기 사건은 과거 시국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성, 사과는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범죄자에게 무슨 선처를 하자는 것이냐. 재판 중인 사안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이번 탄원서가 진보 성향의 종교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긴 하다. 이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탄원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때 종교 지도자들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석기 편들기나 법원에 대한 외압으로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직자들은 이번 탄원이 구속자 가족들의 하소연에 따른 종교인의 인도주의적 제안이라며 순수성과 비정치성을 강조한다. 염추기경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준비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라는 말을 넣어 새로 작성했다고 한다. 예수는 원수라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부다는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까지 제자로 받아들여 교화했다. 탄원서는 정치적 법적 견해가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성직자들의 종교적 포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인들을 종북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박세빈의 노래입니다. 쿨하게.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즐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수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바지, 노타이, 노재킷 등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직장인 사이의 여름 패션 키워드는 쿨맵시, 시원함을 뜻하는 영어 쿨과 멋진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조합된 합성어다. 올해 직장인 사이에서 더위에 약한 정장보다는 합리적이고 멋스러운 캐주얼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K CNC와 SK 하이닉스는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쿨맵시를 도입했다. 노출이 심하지 않고 상의에 옷깃만 있으면 반소매 차림이 가능하다.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된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반소매 셔츠에 반바지 착용을 올해 처음으로 허용했다. 효성그룹도 5월부터 반소매, 노재킷, 노타이 등 직원들에게 편한 복장으로 일하도록 배려했다. 민간에 비해 엄격한 관공서에서도 쿨맵시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바지, 노타이, 노재킷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반바지는 선택사항이며 신체를 과하게 노출하지 않는 복장이면 된다. 대구시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쿨맵시 캠페인을 펼치고 이달부터 넥타이, 재킷을 입지 않고 일하도록 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부터 노타이 정장이나 콤비, 반소매 셔츠, 면바지 차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휴일 현장 근무 때는 반바지도 허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쿨맵시는 체온 온도를 2도 정도 낮추고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력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 및 관공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이 될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구 동묘 앞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멀리 언덕배기를 따라 낡은 주택들이 보인다. 지난해 서울 뉴타운 중 처음으로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 숭인지구이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두산 아파트가 있고 입구에는 마트와 한의원이 들어선 아파트 상가가 있다. 이 평범한 아파트 상가 6층에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이 될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주거와 산업, 문화, 일자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창신동 일대는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영세 소유지와 가난한 세입자들이 철거형 재개발이 끝난 뒤 재정착이 어려워 반대 여론이 거셌다. 결국 지난해 토지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6년 만에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서울 35개 뉴타운 중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이 해제된 첫 사례이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면서 낡은 동네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시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옛 시가 지나 마을, 노후산업단지 등에서 주민주도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다. 창신, 숭인 지역은 과거 동대문 평화시장의 배후지로 봉제산업이 번성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양도성과도 가깝다. 시는 이 점에 착안해 동대문 의류상가와 연계한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성곽마을을 관광자원하기로 했다. 새로 문을 연 도시재생센터는 마을 어귀에 있다. 누구나 지나다니며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센터부터 열어둔 것은 주민과 끊임없이 만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센터장을 맡게 된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중심이 돼 주민면담을 올 초부터 200회 열었고 공청회를 통해 72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핵심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2017년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 마을 활동가 육성,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센터 앞에 조성할 마을 텃밭이나 동네 소식지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주민대표 정태선 씨는 처음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긋지긋한 재개발을 다시 하는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집을 철거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민 얘기를 모두 들어주려고 해서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정 씨는 우리의 바람은 그저 아이들이 마음대로 공을 차고 놀 수 있도록 부족했던 주위 환경을 보완하고 평생 살던 동네에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실험이 성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은 아쉬움이야. 바람속을 걸어가는 너의 모습처럼 나는 이제 모두 거스리져야만 하네.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되뇌이는 것은 사랑일 거야. 바람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이따금 10대 살아나 생각나게 하네.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모든 얘기들 이젠 잊어야 하네. 그 슬픈 얼굴도 그 사람 이제 떠나갔기에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높이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폰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면세 한도 초과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으면서 면세 한도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 것. 현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자진 신고하면 제품에 따라서 20에서 5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 세액의 7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고급 모피를 해외에서 구입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세금이 4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면세 한도 초과 휴대폰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올릴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 있었다. 정부는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한 번에 2배 이상 올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200달러만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천송이 코트 중국 판매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이런 판매 관행을 지적한 본지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전까지 국내외 카드를 불문하고 국내 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위법이라며 일부 쇼핑몰에서 영문 사이트 등을 구축해 판매한 사례는 있으나 외국인들이 구매하기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고 이 경우에도 30만 원 이상 상품을 인증서 없이 판매했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3월 규제개혁 장관회 등에서 지적된 문제는 30만 원 이하의 촌송이 코트 구매 가능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공인인증서 등 규제 탓에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끝장 토론 당시 발제를 맡아 천송이 코트 얘기를 했다며 정경련이 이에 앞서 청와대에 발제 내용을 보내줘 박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뒤 모두 발언에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내 쇼핑을 간소화하자는 취지 자체엔 공감했고 불법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실무 작업에만 전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경련에서 비롯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눈치만 보다 직언하지 못한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낸 환자 21만 3천 명이 총 3,384억 원의 병원비를 돌려받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0일부터 상한액보다 진료비를 더 낸 환자들에게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을 소득에 따라서 연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일 경우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초과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 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환급 대상자는 31만 7천 명, 환급액은 6,774억 원이었다. 이 중 본인 부담이 400만 원을 넘은 17만 2천 명에게는 지난해 3,390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00에서 400만 원에서 120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고 하위, 중위, 상위의 3단계 구분도 7단계로 세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 부담 상한액은 내년부터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은 2013년 진료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예상해 거품 분양가를 책정한 뒤 장기 미분양분의 땡처리 할인 분양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미분양 상태가 4년 넘게 이어진 아파트는 당초 분양가의 60%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순위 내에서 청약해 정상가로 입주하는 사람만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가의 110%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에 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값을 내고 정상가의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자는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개봉동 푸르지오는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다. 최근 150제곱미터형은 당초 분양가보다 1억 원 낮은 5억 5천만 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봉동 푸르지오는 서울 시내 평균에 비하면 분양가가 낮은 편이지만 개봉동 지역만 놓고 보면 비싸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인천 부계동 푸르지오는 최근 40%가량 할인 분양을 받고 있지만 일부 대형 평형은 입주한 지 4년 반이 지나도록 빈 상태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계동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대형 평형 아파트가 없었다며 비교 대상조차 없는 곳에 너무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지어 수요가 못 따라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전해드리면서 7월 30일 오늘의 신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김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